인가? 따라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일치하면 일치한 의사에 따라 그 의사가 뭐죠? 일치한 의사에 따라서 확정한다. 2번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 약정이 있다. 그럼 보증금은요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임대차의 성립 요건은 뭐야? 차임을 지급해야 돼. 차임을 지급. 알죠? 아무리 보증금 지급에 약정이 있어도 그것은 임대차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3번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립하지 않았다잖아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으로 인해서 무효가 된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 적용해서 신뢰 이익 배상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야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4번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런 언제까지 확정하면 되죠? 그것은 이행기 전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5번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 그걸 뭐란다? 의사실현이다. 그래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 사실 청구에서 지상권이 몇 번이다? 5번이다. 아니 3번이다. 이렇게. 64번 기억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에 청약을 한 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을 때는 계약이 성립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죠? 그러면 승낙의 통지가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승낙의 통지는 기간 안에 발송되고 도달해야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할 때 성립한다. 니은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다, 있는 때다. 있는 때,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안 때가 아니고 있는 때다. 알겠죠?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교섭 단계는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원시적이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여하여 상대방이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이게 중요해. 상당한 이유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죠. 이유 없이 거부했죠. 그러면 불법행위를 구성하죠. 이때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이때의 손해배상은 무슨 이익배상이다? 신뢰이익배상이다. 왜요? 교섭 단계니까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늘은요 목적이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 수 있었을 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더라도 신뢰이익 배상을 해야 된다. 틀렸죠. 우리가 계약 체결사용 과실 책임은요 여기서 갑이가 어려 있죠.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되죠.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 돼야죠.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갑은 악이나 과실이 있고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불능을 알 수 있었을 자 갑은 그 알 수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을이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을이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는 거예요. 갑은 반드시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래야만이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은 반드시 뭐 악이나 과실, 을은 반드시 뭐 선의 무과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2번이요? 66권은요 항변권이죠. 우리가 도급이죠. 도급 또 나왔죠. 내가 도급에서는 지금 요즘 최근에 지체 상금이 잘 나온다고 그랬죠. 지체 상금 채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1번 틀렸죠. 2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선이행이 뭐죠? 중도금이죠. 중도금인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죠. 그런데요 상대방 채무에 이행기가 도래하죠. 이행기가 뭐다? 잔금이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그래서 동시이행이다.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틀렸죠. 알죠? 동시이행이다. 3번 동시행 항변권은요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하지 않아도 당연히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그래서 항변권에 따른 지체 책임의 면제 특약은 항변권을 행사해야 발생한다. OX, X 당연히 발생한다. 4번은요 동시행 항변권은 각각 연기적 항변권, 여기까지 맞죠?
항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진행되지 아니한다. 틀렸죠? 우리 여기는 조심해야 돼. 여기는 조심해야 돼. 여러분요, 자동채권으로 뭘 못하고? 상계를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잖아요.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관계에 있더라도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것은 상계가 허용이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동채권에 항변권이 있다 상계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이 항변권이 있어서 상계할 수 있지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요, 서로가 서로의 채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상계할 수 있다. 이렇게. 아직 5번은 아직 시험이 안 났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아직 시험은 5번은 안 났다. 알겠죠? 자, 68번은요,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랬죠? 가압류, 매매,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매매. 가압류에 매매가 있죠? 가압류가 있는 매매죠? 가압류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대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 그래서 매매 그럼 무조건 동시행이라고 그랬죠. 2번,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 돼. 동시행이 아니다. 채권 담보,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가등기 담보죠? 가등기 담보 말소하고 변제는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담보 목적 동시행이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동시행이 될 수 없어. 왜? 채권은 주된 권리고 가등기 담보, 저당권, 근저당권은 종된 권리거든요. 동시행 관계에 있을 수 없다. 그럼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70번. 갑은 그 소유 X주택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했는데 인도와 소유권 이전을 마치기 전에 X주택의 소실, 지금요, 매도하기로 약정했단 말은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X주택이 지금 소실됐죠. 그럼 어떻게 해서 소실됐느냐 이 말이죠. 위험부담을 묻고 있죠. 자, 그럼 보시면은 여기요,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X주택이 갑의 과실로, X주택이 을의 과실로. 그럼 여기서 갑은 그 소유니까 갑이 매도인이네요. 그럼 여기는 X주택이 갑의 과실이다 그러면 채무자 잘못이죠. 채무 불행이고, 을의 잘못이다 그러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고, 불가항력이다 그러면 그럼 채무자 위험부담이죠. 자, 그럼 봐봐. 불가항력이란 말은 을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또 갑이 잘못 없죠. 그래서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되고 없으니까.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대가의 위험. 이 대가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반대급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해. 지금 누가 잘못했죠? 채무자, 매도인이 채무자죠. 채무자의 잘못으로 소실됐죠. 채무 불행이죠. 그러면 을은 뭐 없이, 채고 없이 계약을 뭐하고 해제하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을의 잘못이죠. 을은 채권자가 잘못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뭘 한다?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해. 이전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건 뭐 위험부담은요, 문제가 너무 간단한 문제여가지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누가 잘못이다? 수령지체죠. 을의 수령지체. 따질 필요 없죠? 수령지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있다. 알겠죠? 있다. 그 다음에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어. 을이 이미 대금을 지급했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그러면 아까 우리 1번에서 말하겠죠?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미 대금을 받았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았죠? 그러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뭘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반환. 그래서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합의로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 규정 이렇게. 자, 정답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자, 72번은요 제3절 양계약이죠. 옳은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틀렸죠. 우리가 반드시 수익자가 특정돼야 돼? 특정되지 않아도 돼?
안 와도 되죠? 누구? 태아라든가 설립적인 법인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 틀렸죠? 내용,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대해서 채무의 면제. 여기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요 중간 뭐죠?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일방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면제하는 거, 면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유효이다. 맞죠? 니은은? 이것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요약자와 수익자를 뭐라고 한다? 갑하고 병이죠? 대가관계죠?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갑과 을과 병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래서 수익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 기억이 틀렸죠? 자, 니은은요, 낙약자가 채무를 불행하죠? 수익자는요,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다. 아니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낙약자의 잘못으로 요약자가 해지하면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틀린 것은 몇 번이죠? 기억. 지금 뭘 묻는 거예요? 옳은 것은 그랬죠? 아무튼 그러면 틀린 것은요, 기억하고 니을이니까. 맞은 것은요,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네요. 알겠죠? 니은, 디귿 2번. 자, 74번은요, 합의해제죠?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합의해제 그러면 잘못이 없죠. 우리가 아까 약정해제와 합의해제는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합의해제는 그냥 해제는 단독형인데 합의해제는 이것은 계약이에요. 알겠죠? 계약이고 합의해제를 하죠? 그럼 우리가 합의해제는 두 가지는 되고 두 가지는 안 돼. 두 가지가 되는 게 뭐냐? 소급해서 모여가 돼. 똑같아, 공통으로. 그 다음에 제3자 권리 보호. 제3자 권리가 보호돼. 안 되는 거 두 가지. 손해배상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 안 돼요? 해제를 하게 되면 우리 아까 뭐랬죠?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죠?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합의해제 청약을 했어요. 근데 매수인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였네? 조건을 붙이면 뭐가 돼? 새로운 청약이죠. 그래서 갑의 청약은 실효가 되고 매수인이 청약을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여기요. 계약이 일부 이행이 됐다. 일부 이행. 원상 회복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지 않아도 말이 돼, 안 돼요? 일부 일단 이행이 됐죠? 그러면 원상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원상 회복에 대해서 의사의 일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합의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내가 줬던 거 다시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제를 했는데 찾아오지 않는다 말이 없단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 합의해제가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일부 이행됐으니까 그걸 찾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하는데 원상회복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해제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4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합의해제를 무효화시키고 해제된 계약을 부활시키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것도 임의규정이 가능하고 당사 사이에 약정이 없는 거. 봐봐. 합의해제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안 한다? 예, 없죠? 왜 합의해제는 가산할 의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봐봐. 2월 1일 계약을 하죠? 2월 1일. 지금 현재 4월 1일 해제를 하죠,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돼. 소급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거 돌려줘야 되죠? 받았던 거 돌려줄 때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해제고, 해지는 4월 1일 해지는 뭐예요? 오늘부터 무효가 돼. 오늘까지는 뭐가 돼? 유효가 돼. 그러니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반환하지 않으니까 받은 것이 금전일 때는 이자를 붙여서 반환한다. 그게 바로 원상회복인데 오늘까지는 유효이고 오늘부터 무효니까 알겠죠? 반환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받은 것이 금전일 때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죠. 왜?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까.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니까. 해제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받은 거 돌려줘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이 다르죠? 이렇게. 이해가 됐나요? 정답 몇 번? 3번이요? 자, 70번은요. 계약 해제죠?
1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이것을 이행 거절이라고 그래. 그리고 아까 네 가지 얘기했는데 이행 지체는 최고하고 해제하고 이행 거절이나 이행 불능은 최고 없이 해제하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행 거절하고 이행 불능은요 4대 요건이 있다고 했죠. 이행 불능과 이행 거절의 4대 요건 뭐가 있다? 첫 번째 뭐 없이? 최고 없이. 또 이행기 전이라도 그 다음에 자신의 채무 제공한다 안 한다? 채무 제공 없어. 왜? 어차피 이행 불능이니까. 그 다음에 해제의 의사는 표시해야 된다. 4가지 요건이죠. 여기가 이행 제공 없이, 알겠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처리하면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최고하고 해제한다. 그다음에 여기요 매도인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누구의 잘못으로?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행불능. 이걸 뭐라고 그래? 매수인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을 뭐라고 그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행불능일 때 최고 없이 해제하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은 누가 잘못했을 때? 매도인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죠. 지금 매수인 채권자가 잘못했죠. 이것은 채무 불이행이 아니에요. 채권자가 잘못했죠. 매수인이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예요.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매수인은 해제를 못하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알겠죠? 도리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부수역 채무 뭐가 있어요? 협력 의무 위반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4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 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 그럼 적법하게 계약 해제했죠?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 소급해서 무효가 돼. 그러면요 상대방은요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있어 없어? 없죠. 무효가 됐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이렇게. 왜? 해제로서 무효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 또 나왔네 여기 해제. 과지상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과지상계가 안 된다. 이렇게 적용된다. 틀렸죠?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5번이에요. 이렇게. 자, 78번은요 옳지 않는 것은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원칙이란 게 뭐죠? 원칙이라고 아까 우리 해제의 경우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정지조건부.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표시 이렇게 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먼저 채무불이행이 있다.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한다? 채권을 한다. 채권을 하는데 뭐는 하지 않는다? 해제의 의사는 표시하지 한다 안 한다?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도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채권을 하는데 해제 의사 표시는 하지 않아도 그냥 무효가 되는 것. 알겠죠? 이것을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 표시. 언제까지 돈 갚어? 안 갚으면 해제한단 말 안 해도 너하고 나하고 계약은 무효가 된 것으로 볼 거야. 이렇게. 알겠죠? 2번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상회복 의무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해제가 된 때부터요. 그럼 원상회복 청구권은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상회복 청구권. 이것도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요. 알겠죠? 원상회복을 언제 하죠? 해제를 해야지 원상회복을 하죠. 아니 언제부터 원상회복해? 계약을 해제해야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상회복 의무는 언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제권을 행사한 때부터죠. 알겠죠? 자, 3번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반환법에는 뭐를 부문하고? 선, 악을 부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그러니까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합의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합의 해제, 합의하고 약정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합의 해제, 약정 해제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그러면 안 돼. 합의로 청구할 수 있어. 합의로. 알겠죠? 합의로는 청구할 수 있어. 합의가 없는 한 청구를 못해요. 자,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 소급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는데 봐봐. 매도인은 그랬죠?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이렇게 했죠? 그럼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의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 누구예요? 해제 전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죠. 그럼 해제 전은 누가 소유자였죠? 매도인이 소유자였죠. 알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매매 계약에 의하여 계약에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책임 재산이 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등기? 알죠? 책임 재산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것을 가압류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 소급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해제에서 아닌 것 세 가지를 보면 되죠. 말 자체가 조금 부드럽진 않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문은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매도인의 책임 재산이 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앞에 가요. 매도인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건 매도인을 없애봐. 매도인을 없애고 보면 이런 것이에요. 봐봐. 지금 앞에가 매도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말 자체가요 애매하게 돼 있어. 근데 봐봐 여기요 매도인이죠. 이건 매도인이 누구예요? 매도인이 누구냐고? 채무자잖아요. 매수인이 누구예요? 채권자잖아요. 그러면 일단 갑이요 2월 1일 계약을 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했다 이 말. 3월 1일 등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 가방을 하고 4월 1일 계약을 해제했다 이 말이죠.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을의 등기는 무효가 되죠. 그럼 을은 더 이상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죠. 소유권이요. 이 복귀한 소유권에 대해서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 이 말이죠. 가압류는 등기라고 그랬죠. 그래 이걸 얘기해.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됐다.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알겠죠? 그러니까 해제를 하게 되면 채무자는 매도인이죠. 매도인의 책임 재산이 됐다는 말은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복귀했다 이 말이죠. 이 복귀한 것을 병이 가압류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이고 가압류고 가압류도 등기죠. 이건 물권이죠. 우리가 채권은 안 되죠. 채권하고 또 뭐하고 미등기하고 또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안 되죠. 그래서 소유권 물권하고 등기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3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앞에다 여기다가요 매도인은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매도인하고 채무자가 똑같은데 왜 매도인이라는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건요 이 판례를 잘 이해를 못해서 쓴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 매매계약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그럼 해제로 그냥 매도인은 이거 아니고 해제로 인하여 이 말이죠. 해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해전에 가압류한 채권자 이렇게 돼 있어. 원래 판례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 내가 지금 말했죠. 해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매도인이죠.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정확한데요. 매도인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가 되죠. 이건 뭐냐고. 매도인하고 채무자가 똑같은 말인데.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한다? 해제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자에 된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람 이렇게 하면 돼. 앞에를 지워버리고. 원래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알죠?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알죠? 판례 원문은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정확한 거죠. 그래야지 해제로 인해서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거잖아요. 매도인이 바로 채무자잖아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됐다는 말은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제3자가 가압류했다 이 말이죠. 가압류는 등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다? 제3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제3자 소급표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이죠. 알겠죠?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죠? 4번이 답이죠. 그래서 5번은요 뭐가 문제가 앞뒤로 안 맞아. 이게 아마 주제가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데요 앞뒤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지문이. 알겠죠? 자 80번은요 80번 옳은 것은 그랬죠?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이다. 그래서 주계약이 독립한 요물계약 틀렸죠. 무슨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죠.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죠. 종된 계약이면서 요물계약이죠. 그러니까 주계약이 취소되죠. 효력에는 영향이 있죠.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죠. 1번 틀렸죠. 2번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하죠. 부당하게 과도해도 감액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위약벌의 경우는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죠. 뭐를 감액할 수 있죠? 손해배상의 예정은 자 봐봐 우리가 위약벌 약정이죠. 위약벌 약정 위약금 특약 죄송해요. 위약금 특약 있죠. 이 위약금 특약은 위약벌 또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하죠. 그럼 여기서
위약벌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손해배상 예정은 뭐 할 수 있다?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요, 위약벌 약정이 부당하게 현저하게 과도할 때는 뭐가 될 수 있어? 무효가 될 수 있어. 103조에 위반돼서. 알죠? 감액은 청구할 수 없어도 그것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이러면요, 위약벌 약정 103조에서 안 보셨어요? 위약벌 약정이 현저하게 과도하다 103조 위반돼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뭐는 못해도, 감액은 못해도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될 수는 있다고. 3번은요,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죠. 교부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러면 계약금 약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금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죠.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무조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다.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제할 수 없다. 틀렸죠. 5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이게 참 중요해.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서요, 가박을 하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 여기서 계약금을 주죠. 그 계약금이고 이건 뭐죠? 중도금이죠. 중도금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일부 이행이라고 하죠. 일부 이행. 일부 이행인데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한 것이 있으면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요, 해약금으로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중도금 전이죠. 중도금 전이니까 이행을 했어 안 했어? 아니죠. 전혀 이행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고 원상회복이 없고 손해배상 채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하죠. 손해배상 의무가 있어 없어? 없다.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잘 알아야 돼.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이행 단계 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행 단계가 아니죠. 채무 불이행이 없죠. 원상회복이 없죠. 손해배상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행기 전이기 때문에. 됐죠 지금? 그렇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에요. 자, 82번 옳은 것은요, 1번 자전거 매매에 있어서 자전거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죠. 그럼 어디에서? 인도 장소 이렇게. 2번 행사 기간에 약정이 없는 매매 예약 완결권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매매 예약 완결권은 뭐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은요, 합의로 정하고 합의. 그런데 약정이 없다잖아요. 기간에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이고 인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해. 그래서 인도를 받은 경우는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해. 이것은 뭐냐? 등기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는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제척 기간은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인도받아 자동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적법하게 매매 계약을 해지하죠. 이로 인해서 매도인에게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방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죠. 계약금으로 계약을 해지하면은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계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행 단계가 아니죠. 그냥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위법행위라고 하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금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기 전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이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4번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여기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건 매수인이죠. 여기는 매도인이죠. 여기는 인도죠. 인도 전은 누구다? 매도인. 인도 후는 뭐다? 매수인. 여기 잔금을 줬죠. 잔금 지급 전까지 누구다? 매도인. 잔금 지급 후는 누구다? 매수인. 등기죠. 등기하기 전에는 누구다? 매도인. 등기하고 난 후도 누구다? 매도인이다. 그래서 등기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알겠죠? 잔금과 인도가 중요하다. 지금 여기는요, 인도하지 않았죠? 그럼 누구다? 매도인에 속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했죠? 완납하면 그때는 누구다? 매수인에게 있어. 매수인 틀렸죠? 알겠죠? 완납은 매수인이다. 5번,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매매가 뭐죠? 매매 계약이 뭐예요? 매매는 뭘 매매라고 그래? 여러분 어디 가서 아직은 민법 선생님 누구냐 물어보면 기억이 잘 안 난다. 알겠죠? 굳이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하든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안 난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럼 뭐냐? 매매는 뭐냐면 매매는 무엇을 매매라고 하냐? 일방은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한번 봐봐.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다네. 그럼 매매계약이죠. 그러면 잔금 날짜가 언제고 언제 뭐를 지급하고 그런 것은 이행장소 합의가 없죠. 이건 관계가 없다니까. 그래도 계약은 뭐 한다? 성립한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가끔 가다가 보면 꼭 중개업자한테 전화와. 매매계약은 다 하고요, 대금도 다 정하고 계약금도 다 정했는데요, 근데 잔금 날짜 같은 거 안 정했다고 저쪽에서 해지가 하는데 어쩌게요? 그건 지사정이고. 알겠죠? 지금 했잖아요. 우리가 매매라는 게 뭐예요?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얼마 줄 것을 약정하면은 일단 매매계약은 성립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잔금일을 언제 한다? 지급 장소는 어디다? 그러면 어떤 화폐로 지급한다 하는 것이 비록 확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성립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잔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이 되어 있지, 잔금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을 이렇게 안 돼 있다고. 내 말 지금 이해됐어요? 이것을 얘기한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주식은 매매할 수 있어 없어? 주식 매매해요? 나연 씨 왜 매매해? 맞아? 나는 아직 안 해봤어. 오케이, 나는 아직 안 해봤어. 오, 좋아. 아주 좋은 말이에요. 주식도 재산권이죠? 그럼 당연히 매매가 되죠. 재산권이니까. 나는 안 해봤어? 괜찮아. 알겠죠? 그것도 매매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채권. 차용증 사고 팔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채권도 재산권이잖아요. 그럼 우리 채권의 양도 양수받는다. 그게 바로 뭐예요? 채권에 대한 매매다 이 말이죠. 그것도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 채권에 대한 양수인 양도의 매매계약이죠.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중간생략 등기할 때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최종 양수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또 채권을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래서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죠. 말을 할 때는. 하지만 그것도 뭐의 일종이다? 매매의 일종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자, 이 문제는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약간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84번 담보 책임이죠? 이제 뭐 다 끝나가네요.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의 계약 면적입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죠? 미달한다 이렇게. 그럼 이거 뭐다? 이것은 뭐다? 574조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담보 책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계약 자체를 뭐가 되니까? 유효하니까 이렇게. 2번,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됐다. 타인의 권리.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농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불농당시 시가, 이행 불농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전부 타인의 권리죠. 전부 타인의 권리와 일부 타인의 권리는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이익. 그래서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봐봐요.
103조 위반적으로는 법률행위시. 알겠죠? 104조도 법률행위시. 그런데요, 이행불능하고 채무불이행이란 손해배상. 언제? 채무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3번 매매계약의 내용이 여기 또 나왔네요. 중요번에 착오란 말이 나오면 담보청에 착오가 나오면 담보청하고 저 착오하고는 경합하느냐? 경합한다. 선택적으로 말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4번은요,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과 확대에 잘못이 있다. 매수인이요. 그러면 이 확대 손해죠. 그럼 확대 손해는 딱 여러분요 두 가지죠. 확대에서 의무 위반 플러스 귀책 사유예요. 그래서 잘못이 있는 경우, 그러면 원래 봐봐, 판례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면 아까 내가요 무과실 책임이 세 가지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암기하겠는데, 무과실 책임 뭐 안 되면 계속 적으면 돼. 적다 보면 언제는 보일 거예요. 첫 번째 뭐다? 무권 대리인 책임. 오케이. 무권 대리인 책임. 또 매도인의 담보 책임. 또 오케이. 법정 대리인이 뭐를 선임한다? 복대리인 선임. 복대리인 선임 시 무슨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죠. 여기에서 담보 책임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란 말이죠. 그런데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인데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죠.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뭘 한다? 참작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매수인의 과실을 참작해서 이 말이죠. 직권으로 참작해서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알겠죠?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이걸 과실 상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저당권 행사 따질 필요 없죠. 저당권 행사는 576조죠.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세 가지. 뭐가 있어? 계약 해저, 또 손해배상, 선악 불문, 또 출제비용 상환 청구. 출제비용 상환 청구 세 가지. 다시, 자, 저당권 행사 세 가지. 선악 불문하고, 악이어도 계약 해제, 악이어도 손해배상, 악이어도 출제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576조하고 비스무리한 것이 두 개가 더 있다. 뭐가 있다? 자, 뭐가 있냐? 가등기가 된 것을 매수했더니 본등기가 됨으로써 직권으로 뭐가 된 경우? 말소가 된 경우. 이렇게요. 가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더니 압류로서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알겠죠?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똑같다고 말이죠. 여기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요 매수했더니 경매가 됨으로써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똑같잖아요. 알겠죠? 구조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더니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더니 본등기로 직권 말소가 됐다.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했더니 압류로 인해서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이 세 가지는 다 576조가 적용이 돼. 선악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 알겠죠?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저당권의 경우 출제비용 상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아. 이 세 가지가 576조. 다른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악의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악이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악 불문하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이에요?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그래요? 자, 1번이래요. 알겠죠? 자, 86과 담보 책임이죠? 자, 특정물의 하자. 특정물 매매에서 하자가 있죠? 악인은 특정물, 종류물, 특정물, 물건이죠. 물건의 하자에서는 무조건 매수인은 뭐가 돼야 된다고?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권리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죠. 물건의 하자, 특정물과 종류물에서는 반드시 매수인은 뭐가 돼야 돼? 선이 무과실. 이렇게. 그래서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는 해지할 수 없어.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2번 변제기에 도달했네. 변제기에 도달했으면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시에 자력을 담보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해. 이것을 잘 봐야 돼. 변제기에 도달했으면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하고,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하고. 알겠죠? 담보항수로 본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3번 무효인 경매. 무효, 경매에서 담보책임을 지나면 경매가 유효가 돼야 돼. 경매가 무효이거나 물건에 하자는 담보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그래서 무효인 강제경매, 담보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경매에서 담보책임 안 되는 것 두 가지. 무효인 경매 안 돼, 물건에 하자 안 돼. 여러분, 우리는요 법률적 장애를 뭐로 본다? 물건의 하자로 보죠.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봐. 물건의 하자 안 돼. 아시겠죠? 이렇게. 자, 4번 매매계약 내용에 종료본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관계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종료 매매의 경우 임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죠? 잘 봐, 하자가 있다. 여기 봐봐. 선의의 매수는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함과 동시에 그러면 안 돼. 말했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해. 하자 없는 물건을 뭐라 한다? 완점물 급부 청구죠? 완전한 물건을 청구했죠? 그럼 여러분 뭐를 청구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 뭐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고. 알겠죠?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해제 못하고, 손해배상 청구 못하고. 됐어요? 알겠죠? 완전물 급부 청구, 완전물 급부 청구를 하면은, 그래서 동시에 그러면 큰일 나. 이거 그대로 우리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다고.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거지? 주택가에서 작년에 나왔나요? 이거 그 지문 그대로 우리 시험에 또 나왔다고. 알겠죠? 작년에 나온 시험 지문하고 똑같아. 동시에 그러면 큰일 나. 전화 몇 번? 5번이요? 자, 88. 갑과 을은 갑소유 건물 중 1층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을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건물이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1층뿐만 아니라 갑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 2층도 전소됐다. 지금 여러분요, 지금 이건 변호사 시험이죠? 지금 최근에 나온 지금 문제잖아요. 작년 올해요. 알죠?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거 올해 거 풀어낸 거고, 이건 작년에 문제 나온 거잖아요. 20년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층에다가 전세를 줘. 누가요? 갑과 을은 갑소유 건물 중 1층을요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을이요. 근데 을이 있다가 1층에서 화재가 나서 2층까지 붙었다 이 말이죠. 또 세 가지 보면 돼. 첫 번째 뭐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한다. 두 번째, 임대인의 지배 영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임차인은 증명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세 번째, 1층에서 화재가 나서 2층까지 화재 불이 붙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2층의 화재에 대해서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증명 책임을 누가 해야 돼? 임대인이 한다 이 말이죠. 아까 임대인이 한다고 그랬죠. 1층 화재가 2층까지 연결돼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됐다고 하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돼? 임대인이 증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까 했었잖아, 홀수번한테. 그래서 보시면 1번. 그러니까 먼저 홀수번을 먼저 보고 이걸 봐야지. 1번, 1층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갑이 뭐라고? 갑이 집에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임대인이 집에 관리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임차인이 자꾸 전기가 누전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런데 임대인이 옛날 사람도 그랬으니 조용히 하고 쓰라고 해가지고 조용히 쓰고 있다가 화재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임대인의 책임이죠. 갑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을에게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것을 임대인의 지배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 청구 물을 수 없다. 5죠 5. 알겠죠? 1번은 5. 2번, 건물 1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 발생 원인이 불분명이다. 원인이 불분명이야. 그럼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임차인이다. 을은 뭐죠? 을은 화재로 인한 임대 목적물 하나면 손해배상 아니죠. 을이 증명을 해야 돼. 증명을 못하면, 입증을 못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을은, 임차인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돼. 화재의 원인이 불명일 때는 증명 책임을 누가 진다?
임차인이 진다. 임차인이 증명을 못할 때 모든 책임을 모든 책임을 누가 져? 임차인이 진다. 그래서 을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 알겠죠? 3번 1층과 구조상 불가분의 일체, 거기는 나오죠? 그래서 2층에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을에게, 임차인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누구는 갑은, 임대인은 증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1층의 화재로 인해서 2층까지 불이 탔다, 같은 연관성이 있다, 이것을 증명해. 이것이 아주 깔끔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아까보다. 알겠죠? 아까는요 법무사인지 법원 행정고시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애매하게 좀 나왔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화재의 원인이 불명이다. 임차인이 입증한다.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에서 발생한다.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불가분의 일체인데 1층에서 화재가 2층까지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도 임대인이 2층의 화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1층의 화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 알겠죠? 세 가지 이렇게. 근데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요? 자, 90번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직도 임대차 안 끝났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 그래? 자, 90번은요? 을이 갑소유 주택을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이거 주택임대차예요? 아니야. 임대차 계약을 내가 물어보면 안 되죠 지금. 계약을요 갑과 책이라여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 같은데? 아니야. 자,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을의 안전을 배려할 도난방기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임대차에서는,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거나 도난 방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 있지 않다? 있지 않다. 근데 어디에는 있다? 여러분요 뭐냐면 일시 사용을 위한 숙박계약에는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2번 갑의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됐어. 갑의 잘못으로. 그러면 임대인의 잘못이죠. 원칙적으로 을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안 한다? 부담한다 안 한다? 그럼 이게 지금 책에 나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임대인의 잘못이어도 임차인은 일단 임대인의 잘못이든 말든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무조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 약정에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종료가 된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 이런 약정이 없는 한, 알겠죠? 무조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해. 설령 그것이 임대인의 잘못으로 종료가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부담하지 않는다? 이게 마치 맞을 것 같잖아요. 틀린다 이 말이죠. 몇 번이겠죠? 3번 임대차 종속 중 주택의 사소한 파손이다. 사용수에게 방해할 정도가 아니다. 그럼 수선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걸 통상의 수선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미 정답은 2번 같은데요. 알겠죠? 화재로 원인 불명의 화재다. 원인 불명 아니다. 그럼 누가,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자기가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 것을 뭐를 해야 된다? 증명을 해야 된다. 아까 우리 말했죠? 아까 이 앞에 문제에서는 임차인이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증명을 해야 된다. 5번 을이 주택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 주택에 부수한 물건이 있다.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부속물 매수네. 부속물 매수는 딱 두 가지.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이렇게. 아시겠죠? 정구할 수 있다. 자요 92번인가요? 자, 92번. 을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소유 X 이마에 대해서 갑과 전속기간 10년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잘 봐. 전속기간 10년이죠. 그 다음에 임야에 대해서 계약을 해요. 임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뭐가 나오냐? 차임 지급 시기가 나오겠네요. 여기 나왔네. 여기 차임 지급 시기. 자, 보면 차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러면 차임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임은요, 뭐하고? 동산. 그 다음에 건물이죠. 건물은 어디 위에 있어? 대지 위에 있죠. 대지. 토지는 대지. 이것은 매월 말이야. 매월. 그러면 매월 말에 대지 이외, 대지 이외의 토지. 대지 이외의 토지를 뭐다? 매년 말이야. 매년 말. 알겠죠? 그리고 여기는 임야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매년 말이다. 이렇게 해야 돼. 매년. 여기요.
매월 말에 지급한다 그러면 안 되지. 여기 나왔죠. 차임은 동산이나 건물이나 대지에 대해서는 매월 말, 그 기타 토지마다 매년 말이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법조문이라고. 법조문 633조에 나와 있어. 알겠죠? 2번 산사태로 X 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해. 그럼 내가 여기 가설 운영하려고 산을 빌렸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복구가 필요하죠? 그럼 복구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래? 이것을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유익비가 아니고 뭐죠? 필요비죠. 원칙적으로 수선음으로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하죠. 그리고 산사태가 났는데 이것은요 소규모 뭐죠?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건 소규모 수선이죠. 또는 산사태가 많다 그러면 대규모 수선이 되겠죠.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X 임야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 줄고요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옹벽 설치 공사죠. 이것을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을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3번 맞네요. 4번 을이 X 임야에 대해서 을이 유익비를 지쳐. 유익비 그러면 임대차 종료 전 틀렸어. 유익비는 뭐예요? 임대차 종료 후 물건을 뭐하고 반환하고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종료 후 물건을 반환하고 6개월 이내에 청구하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 이렇게. 아시겠죠? 5번 임대차가 전속기간 만료로 전속 종료하죠. 을이 식지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한 때에도 을은 갑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아 틀려? 틀렸죠. 자, 임대차가 전속기간 만료로 종료하죠. 그 다음에 지상물이 현존하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이 없죠. 갱신을 청구해야죠. 갱신을 안 해주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3번 이렇게.